drink. Bloody fresh. 몇 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맥주 CF. 우리나라에선 스테이크 레시피로 유명하지만 맛에 대해선 거침없는 평가와 독설로 정평난 고든램지의 CF. 이 CF가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본주의에 굴복한 고든램지 납치설 등 반응이 되게 뜨거웠는데요. 고든램지가 그렇게 맛있다고 극찬하는 이 국산 맥주. 뭔가 뿌듯하기는 한데 왠지 모를 이 이질감은 대체 뭘까요? 너 맥주 뭐 마실래? 화이트? 오비? 예전에는 맥주 마실 때 이 질문이면 끝이었어요. 슈퍼에 가면 달랑 2종류밖에 없으니까 뭐 길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툭툭 집어서 오면 됐었는데, 최근 10년 전부터는 수입 맥주 붐이 일면서 맥자랄들이 밍밍한 국산 맥주보다는 수입 맥주를 주로 골라 마시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는 소위 힙스터들이 마시는 국산 수제 맥주가 편의점 냉장고에서 제일 중요한 라인인 눈높이 부분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트렌드가 확 바뀌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맥주는 전통 술도 아니고 소주에 비해 역사도 굉장히 짧아요. 맥주는 원래 유럽에서 즐겨 먹는 술이니까 우리가 맛으로 뭐 독일이나 체코처럼 오랜 전통성이 있거나 깊이가 있기엔 비교도 안 되고 애초에 다양한 맥주를 맛볼 기회조차 없었죠. 요즘은 수입 맥주가 워낙 많아서 이제 친구들이랑 간단히 집에서 맥주 마실 때 카스나 하이트 사가는 애들은 욕점 먹는 거죠. 아, 근데 중국에는 칭따오, 일본에는 기린 맥주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가 동양에도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이제 생기는데, 사실 칭따오는 독일인과 영국인이 합작하여 만든 회사가 시초였고 기린 맥주는 미국인이 설립한 스프링밸리 브루어리스가 전신이었으니까 우리와는 기초 베이스가 엄연히 다르죠. 자, 그럼 우리가 맥주를 단독으로 즐기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도 치맥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벌써 10년 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치맥을 그렇게 찾아요. 이걸로도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된 적도 있고요. 또 친구들이랑 연인이랑 퇴근 후에 간단하게 치맥 한잔 할래? 이런 문화가 늘어나면서부터 일상에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맥주가 흥하게 된 거죠. 뭐 치킨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기도 하고요.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술 마시면 그냥 소주였어요. 회식에선 소주 잘 마시는 사람이 환영받는 시절이었고,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때는 더 심했죠. 원래 맥주는 소주 마시기 위해 섞어 먹는 술? 그 정도로 여겨졌었는데, 이제 회식 자리에서 저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맥주 마시겠습니다 하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렇게 맥주는 다양한 술, 간이 센 한식 안주와 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고유의 향과 맛이 강하지 않는 밍밍한 맛이 대세였던 거죠. 시원한 목 넘김, 청정라거 등 다양한 CF에서 보이는 한국 맥주는 우리의 주류 트렌드가 반영된 맛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이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맥주를 섞어 먹는 술, 밍밍한 술이 아닌 맥주 그 자체로의 매력을 찾은 거죠. 신기하게 몇 년 전만 해도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혼자 술 마시면 진짜 청승맞은 장면으로 나왔거든요. 뭐 이별을 했다거나 직장에서 깨지거나 이런 심란한 이유로 혼자 불 꺼진 방에서 맥주 마시고 비빔밥에 소주 먹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TV를 틀면 평범한 일상에서 혼술하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꼭 특별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살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모습, 혼자 사는 사람들의 소소한 힐링, 이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미지가 변하기도 했죠. 특히 수제 맥주는 기존 맥주 패키지에 비해서 곰표 맥주, 광화문, 퇴근길, 제주, 위트에일, 이런 독특하고 갖고 싶은 디자인과 한글 네이밍으로 젊은 세대들의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사진 찍어도 예쁘고, 아무래도 SNS의 초록색 소주병보다는 감각적인 수제 맥주 캔이 간지가 나기도 하고요. 또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맥주보다는 구하기 힘들고 희소성이 있는 맥주 인증샷을 올리면서 자신을 어필하는 아이템이 되기도 하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혼술하는 문화는 이제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수제 맥주 첫사랑을 만든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대표 인터뷰에도 보면 술을 마시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지만 한 번 술을 마실 때 마시는 술의 양은 줄어들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먹는 술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죠. 이런 혼술, 홈술이 유행하다 보니까 도수가 낮은 맥주가 무난하기도 하고, 이왕 먹는 거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좀 특별하고 새로운 맛을 찾게 되는 개인만의 기호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찾는 수제 맥주, 진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그 수제일까요?
몇십 년 된 장인의 손으로 곡물을 발효시키고 병에 담고 하는 걸까요? 수제 맥주는 미국 1980년대 소규모 양조장에서 에일 계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직접 손으로 만드는 맥주라기보다는 큰 자본의 개입 없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양조장 맥주를 의미하는 거에 가깝죠. 최근 주세법이 무려 50년 만에 개정되면서 소규모 맥주 제조 시설의 연간 생산량이 900kl에서 1440kl로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외부 유통도 가능하게 되면서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어요. 굳이 수제 맥주집을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간편하게 찾아서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월드컵으로 난리난 2002년도에도 한번 비슷하게 하우스 맥주 붐이 일어나긴 했었는데 그땐 가게에서 만든 맥주를 그 가게에서만 마셔야 됐기 때문에 남은 맥주는 버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금방 문을 닫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법이 완화되면서 수제 맥주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40.8%로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거기에다 일본 불매운동이랑 딱 맞아떨어져서 편의점에서 가장 먼저 떨궈진 게 일본 맥주였어요. 주세법 완화로 국내 맥주 종류가 늘어나서 대체되기도 쉽고 편의점 가면 4캔에 10,000원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이 시국에 누가 일본 거 먹겠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수입해야 되는 맥주보다는 생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맥주들. 이제 각 지역의 특산물, 과일들을 활용한 제조 방법으로 위트에일, 스타우트 등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어요. 이미 미국은 맥주 시장이 대형사 맥주가 80%, 수제 맥주 20%의 비율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수제 맥주의 비율이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성장세를 봐선 전문가들은 2024년에는 전체 맥주 시장의 수제 맥주가 6%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하죠. 우리나라 맥주의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다양해지고 경험해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점이에요. 앞으로 수제 맥주의 변화가 아주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퇴근 후에 수제 맥주 한잔 하실까요?